저희가 긴급하게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 이유가 미 대선이 이제 곧 정말 눈에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 구독자도 얼마 안 되지만 사과 말씀드리고, 그동안 개인적으로 둘 다 너무 정신없는 일들이 많아서 이미 녹음한 걸 편집할 시간도 없었고 또 이것조차도 해야 된다 하다가 이제 임박해서 막 하는 거고, 요새도 아직 정리가 다 안 됐는데도 그러다 보니 나도 요번에 녹음하고 지금 이것조차도 이제 양해를 구해야 될 거는 아마 편집이 굉장히 엉성하고 그냥 급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왜냐면 이건 녹음하자마자 바로 올릴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러고 또 하나는 지금 언론이나 한국의 유튜버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다수는 트럼프가 대세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또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려는 것들의 자료는 나는 이제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소스. 하나는 이제 뉴스네이션이라고 요새 새로 뜬 이제 나스닥에 상장한 미디어 회사와 거기서 하는 또 운영하는 더 힐이라고 유명한 워싱턴의 정치 온라인 사이트가 있는데, 더 힐은 약간 보수적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랑 또 네이실버라고 꽤 유명한 미국의 통계 모델을 기반으로 한 정치 예측 사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이트들이나 다른 소스가 여러 가지 징표를 기반으로 나는 좀 다른 예측이나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녹음하고 지금 계속 시리즈를 이제 앞으로 계속할 80년대 시리즈의 지금의 이 미국의 현상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도 오늘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의 특색은 사실은 미국의 1970대 이후의 주요 정당의 특색은 인클루시브 정책이라고, 다 포함하자. 근데 요새 미국인 점점 진영과의 분명한 경계선을 드러나는 선이 분명해진 정책을 하고 있다고. 이게 이제 트럼프 등장 이후부터거든.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블록에 대해서는 특히 여성, 흑인, 히스패닉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쓴다고. 그러다 보니 물론 흑인 남성에 대해서는 살짝 신경 쓰는 척하지만 그닥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런데도 왜 그게 먹히는지에 대한 언급도 해야 돼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짚어지지 않으면 사실 이번 대선은 누가 이기든 대선 이후의 후유증이 더 클 수밖에 없는 대선이거든. 왜냐하면 올 인클루시브 대선은 누가 되든 결국은 자기 공약을 다 지킬 수 없어. 상대방 공약을 들어줘야 그 다음 총선에서 우세를 점할 수 있거든. 근데 이 트럼프의 등장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해리스가 당선이 돼서 민주당이 대통령을 만들어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해리스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것이거든. 이게 더 심각한 문제고. 또 하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이민자에 대한 정책 같은 것들에 대해서 미국의 다수 사람들, 낙태 정책도 그렇고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 이게 아이러니한 사실 중에 하나는 미국의 최근에 총기 구매가 폭증하고 있어. 대선 이후에 총기 사건이 많아질 텐데.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월스트리트저널이 리포트한 건데, 그 총기 구매한 사람 다수가 리버럴,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이라는 거야. 아, 그렇군요. 왜냐면 민주당 사람이 더 두려워하는 거야. 그게 이제 아이러니하게 이번에 이제 해리슨의 전략과도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 공포심을 자극하는 것. 트럼프 역시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지. 공포심의 근거는 그러니까 계속 사기당해 왔다는 거지. 그리고 해리스는 트럼프 시대를 생각하고 그거보다 더한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란 또 공포심을 자극하는 거고. 공포와 공포의 맞붙음이. 지금 그렇다면 누구도 미국의 희망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 근데 그런 속에서 Make America Great Again은 이라는 말도 무색해지는 거고, 그리고 We're not gonna go back to 무색해지는 거. 어느 누구도 밝은 미래를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미국이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명확한 길을 제시하지 않은 이상한 대선이야.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큰 얘기를 얘기하자면 이 문제는 얘기할 게 많지만, 하자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더 힐과 같이 하는 데서는 트럼프가 한 10몇 석 이상으로 더 가져가서 트럼프가 현재로는 54% 이상의 우승 확률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스윙 스테이트에 대한 해석이 좀 이따 얘기한 네이트 실버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 사람들도 근거가 없는 게 아닌 게, 이 추세를 보면 해리스는 8월부터 9월까지 우세가 있었는데 최근에 10월달 들어서 꺾여 하락세가 좀 들어갔고, 트럼프는 10월
달부터 상승세로 다시 들어가서 그게 이제 크로스했다는 거야. 이제 이게 이제 승리의 근거고, 그래서 힐에서는 트럼프가 276석, 그러니까 그 선거인단을 가져가서 해리스가 262석, 약 14석 차이가 나죠.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주요 스윙 스테이트에서 대부분 트럼프가 우세하다.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유일하게 이제 해리스가 이길 거라고 보는 데는 미시간밖에 없어. 물론 여기서 지금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는 다시 얘기하자면 애리조나 11개의 선거인단을 갖고 있어요. 11명의 조지아 16, 그다음 미시간 15, 네바다 6, 노스캐롤라이나 15, 펜실베니아 19, 위스콘신 10이에요. 이 중에서 이제 펜실베니아가 제일 크고 그다음 조지아, 미시간 순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힐에서 보는 거는 미시간을 제외하고는 다 트럼프가 가져갈 것이다.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얘네도 이제 뭐냐면, 근데 주 전체를 보죠. 주를 좌지우지하는 카운티가 있다고. 예를 들면 애리조나 주의 절반 이상, 거의 뭐 3분의 2 가까이가 사는 데가 메리코파 카운티라는 카운티예요. 여기가 바로 애리조나의 그 사실은 주도나 다름없는 피닉스가 있는 도시야. 피닉스는 인구가 100만이 넘는 미국에서 아마 6번째인가 7번째 굉장히 큰 대도시고, 요새 굉장히 잘 나간다고 첨단 산업도 많이 유치하고, 애리조나에 대한 예측이 이게 지금 약간 소스가 다 틀려요. 근데 나는 여기서는 이제 둘 다 지금 네이트 실버도 애리조나에서 트럼프가 1% 이내의 차이로 우세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더 힐도 트럼프가 우세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좀 개인적으로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런 뭐냐면, 자, 애리조나하고 네바다도 들었는데, 네. 네바다는 네이트 실버는 해리스가 우세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힐은 트럼프가 우세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두 주가 다 이번에 가서 투표할 때 낙태권에 대한 투표를 같이 해. 그래서 여성 투표자들이 트럼프 쪽을 만약 지지한다면 낙태 철폐 찍어야 돼. 그건 말이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성표가 아리조나와 네바다에서 트럼프에 갈 공산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 여론조사에 드러난 것보다도 더. 두 번째, 최근에 이번에 투표의 실제 히든 캐스팅 보든 이렇게 내겠낸 선거에서는 결국은 지금 이미 5천만 명 이상이 메일 투표를 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확고한 민주당, 공화당 지지자,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은 변함이 없다고. 그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흔들릴 텐데, 그 중간에서 안 보이는 대표적 층 중에 하나가 바로 히스패닉이야. 그 다음이 에이션이. 그런데 네바다, 애리조나가 최근에 히스패닉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뭐 따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 산업의 지도, 미국 내 인구 이동과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애리조나에 잡들이 생기고 경제가 좋아지면서 애리조나 주로 에이시안, 뭐 히스패닉, 뭐 이런 사람들이 이주가 많았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한 펜실베니아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들이 좀 왔다 갔다 해. 왜 그러냐면 히스패닉들이 원래는 약간 공화당 성향이 많았다가 오바마가 등장하면서 또 민주당으로 갔다가 그러다가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또 공화당으로 가. 그러다가 트럼프를 거치면서 다시 민주당으로 와. 그래서 바이든이 당선되는데도 사실 지난 대선 때도 숨은 그 기여한 게 히스패닉과 아시안 표예요. 그럼 과연 이번에 트럼프 당선에 히스패닉과 아시안 표들이 기여할 거냐? 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참고로 말하면 미국에 사는, 나도 오래 좀 산 사람으로서 얘기하지만 미국에 사는 사람 중에 히스패닉 에이시안들이 네. 여론조사에 잘 참여할까 안 할 거야? 잘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 내 주변에 하는 사람 거의 본 적 없어요. 피스펙도 안 해. 그러니까 미국에서 여론조사에 잘 참여하는 층은 생각보다 흑인, 백인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고 마이너리티들은 그냥 끊어버리거나 참여 안 해. 그래서 그 표들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나는, 그러니까 네이실버도 그렇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통계 기법을 하고 조사 기법 뭐 70개, 80개를 성공을 해도 보면 거기 표준 샘플이 많아야 몇 천이야. 뭐 적으면 뭐 1000 가지고 예측하더라고. 거기에 드러나지 않는 지표 중에 하나가 히스패닉 표하고 이게 여성표라고. 왜냐면 이게 상대적으로 원래 보수적인 지역 같은 데서나 그런 걸 굳이 여성들이 낙태권을 얘기하진 않는다고. 우리 시위에 나온 사람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낙태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여성으로서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들이 지난번에도 반란을 일으켰다고. 그래서 나는 이번 대선에서도 적어도 네바다와 애리조나에서는, 이미 네바다는 거기다 민주당 성향이 우세한 쪽이 있어서 네이실버 같은 경우는 네바다는 해리스 우세를 점쳐. 그리고 다른 소스에서도 그렇고, 다만 더 힐은
트럼프가 우세할 거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 오차 범위가 1% 내외예요. 그래서 큰 의미 차이는 없어요. 이 수문표가 작동하는 주 중에 하나가 네바다와 애리조나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해리스가 근소하게 역전을 하거나 아니면 근소하게 우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변수가 있냐면 여기가 바로 맥케인의 터전이었거든. 맥케인이 여기서 상원의원하고 대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오바마하고 대선을 맞붙었던 사람이야. 또 미국에선 맥케인이 상징적인 인물이야, 공화당. 근데 맥케인을 트럼프 대놓고 조롱했다고. 그러면서 애리조나 민심이 트럼프에 돌아서서 그 트럼프 대선 때도 첫 대선 때도 애리조나는 트럼프에 많은 표를 주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도 애리조나가 최근에 민주당이나 무당파가 표를 많이 얻어. 공화당이 요새 애리조나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표심의 변화가 난 애리조나가 트럼프에 갈 거라는 건 여론조사의 적극적인 참여층인 주로 백인을 중심으로 층의 표심이 드러난 거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층의 표심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전이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물론 틀림은 할 수 없죠. 아, 네. 뭐 나는 선거 뭐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름 저도 통계를 잘 알고 나름 이 분야의 전문가고 한국 방송에 나와서 전문가라는 사람 많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아는 정도만큼 아는 사람도 저는 별로 거의 못 봤기 때문에 나름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처에서는 플로리다에서는 뭐 이거는 어디서나 자, 트럼프 우세를 점치고 나도 플로리다에서는 해리스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이유는 되게 단순해. 플로리다에 그는 저 텍스가 없어. 재산세도 없고 뭐 부자들이 너무 그래서 저 베조스도 최근에 집을 플로리다로 옮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텍스를 없애겠다고 했고 해리스는 오히려 부자들 텍스를 증가하겠다 하니 플로리다에서 해리스 표가 나올 가능성은 트럼프보다는 낮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지아예요. 조지아는 지금 두 군데 다 여기는 16개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데 네. 그리고 내가 최근에도 가장 미국 남부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주고 뭐 내가 요새 뭐 유학 관련한 컨설팅 의뢰가 오거나 뭐 상담이 오거나 문의가 와도 이민 관련해서도 내가 요새 추천하는 주 중에 하나가 조지아예요. 앞으로도 떠오를 주고 조지아 주가 예전에는 공화당의 아성이었어요. 민주당이 나오기도 했지만 카터가 여기 출신이거든요. 네. 그런데 조지아의 표심이 최근에 많이 변했다고. 그래서 지난 대선 때는 바이든한테 표를 줬다고. 물론 그 표차가 진짜 내기예요. 왜냐면 지난 대선 때 바이든이 49.47을 받았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49.24야. 아슬아슬했지. 근데 그것을 한 것이 조지아 상원의원에 도전하고 거의 당선이 될 뻔하다가 여러 가지 선거 관련 문제로 인해서 아깝게 떨어진 그 유명한 흑인 여성 인권운동가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여자가 조지아의 유권자 운동을 지난 10몇 년 동안 한 사람이에요. 되게 미국의 그 여성 흑인 마이너리티 인권과 선거 참여 운동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주목할 만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의 운동이 시작된 데가 조지아야. 그러면서 조지아의 민주당세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고 여기서 지금 힐은 당연히 또 이제 트럼프가 무조건 여긴 하는데 네이트 실버는 트럼프가 이기긴 이기는데 9% 차이야. 트럼프가 한 49% 우승 확률이 있고 해리스가 47.4%, 1.9% 정도 되죠? 네. 미세한 차이야. 정 오차 범위 내의 차거든. 나는 여전히 조지아에서 반전 가능성은 있다. 물론 네바다와 애리조나만큼 높진 않아요. 그러나 조지아도 반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첫째, 똑같아요. 조지아 주에도 최근에 히스패닉 인구 증가가 많아요. 그리고 히스패닉 표심은 다수는 트럼프 쪽이 아니야. 거기다 트럼프가 최근에 또 푸에르토리코가 아니라 포드리코라 그래. 포드리코 사람들 쓰레기라 그래. 굉장히 큰. 그러니까 서로 쓰레기 논쟁에 바이든은 또 트럼프 지지자를 쓰레기라고. 미국은 이제 완전 가브리 선거가 된 거잖아. 쓰레기 선거가 됐어. 지금 이번 대선은 진짜 쓰레기 선거예요. 근데 이게 나는 엄청나게 큰 파장이 있을 거야. 히스패닉들은 웬만하면 히스패닉 사람들이 되게 낙천적인 사람들이 많아. 네. 그래서 잘 상대를 욕하지 않아. 근데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건들을 건드렸을 때 이렇게 탁 변해버리거든. 티 안 내면서 웃으면서. 그래서 나는 트럼프가 이번에 히스패닉 표를 많이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이민자에 있어서도 히스패닉들이 딱 트럼프가 봤을 때 자기들 편이 아닌 건 이제 확실히 배웠거든. 그래서 조지아주에서도 어쩌면 해리스가 반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조지아주가 의외로 흑인 인구가 많은. 맞아요. 거의 얼마 정도지? 제가 이제 미군 중에 조지아 출신의 미군을 잠깐 만난 적이 있었었는데 그 사람도 흑인이었다 그랬고, 그리고 자기 조지아주에서도 흑인들 비중이 꽤 많다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흑인 인구가 아마 40%가 나 미국에서 제일 흑인 인구 비중이 많은 주 중에 하나야. 근데 그 흑인들의 표가 왔다 갔다 했다고.
그 흑인 남성들의 표가 트럼프에 갔었던. 네. 근데 그들의 표가 이번에도 트럼프에 갈 거냐? 난 거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야. 근데 흑인 여성 표는 트럼프에 갈 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난 조지아에서 거의 타이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 조지아주가 개표가 안 났는데 네. 내가 예상하는 안 좋은 딱 시나리오가 뭐냐,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트럼프 쪽에서 우리가 이겼다 하는 거고, 해리스 쪽은 아직 끝까지 개표해봐야 된다 하면서 선거 예전에 그 알고하고 부시가 플로리다에서 개표 가지고 시비가 있었잖아. 그 시비가 생각보다 커질 주 중에 하나가 난 조지아주 같아. 그래서 조지아주의 선거 개표 시위가 대선 이후에 후폭풍이 될 나는 시한폭탄주 중에 하나가 조지아주라고. 서로가 인정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이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시간이에요. 미시간은 15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이제 잠깐 트럼프한테 준 적이 있어. 근데 지난번에는 바이든이 다시 되찾았지. 원래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것도 되게 이상해. 힐은 해리스가 55% 이상의 우세 확률을 점치고 있거든. 네. 근데 또 저기 네이실버는 아주 8.5%대 트럼프 47.4, 9.1% 차이야. 그래서 약간의 살짝 우세만 할 것이라고 또 보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다른 데를 소스를 보니까 나는 미시간에서는 해리스가 될 것 같아요. 왜? 미시간에 민주당 당원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트럼프가 미시간에 그닥 신경 쓰는 것 같지가 않아. 트럼프가 지금 신경 쓰는 주는 따로 있어요. 미네소타는 당연히 해리스가 될 겁니다. 전통적인 미네소고, 또 지금 현재 부통령이 미네소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네바다가 이제 재밌는 주인데, 네바다는 6명밖에 안 걸렸는데, 내가 이번 대선의 또 다른 접전 포인트,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후폭풍까지 있을 가능성이 높은 데가, 첫 번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리조나, 네바다, 그 다음에 조지아, 요 3개 주가 굉장히 후폭풍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가 위스콘신도 왜 그런지도 얘기해줘. 근데 이제 네바다는 해리스가 우세한 쪽이고, 나는 해리스 우세에 점쳐요. 힐은 살짝 트럼프가 이긴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왔다 갔다 해. 얘네도 어쩔 때는 해리스가 이긴다고 그래. 근데 전체적인 건 해리스가 우세해요. 왜 그러냐? 아까 비슷해. 여기도 히스패닉 인구, 그 다음에 소수계 낙태권 때문에 나는 네바다는 해리스가 가져갈 거라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뉴햄프시아는 뭐 당연히 해리스가 이길 거예요. 여기는 민주당보다도 더 진보적인 주고.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가 이제 재밌는데, 노스캐롤라이나가 원래는 공화당의 아성이었다가 최근에 보면 민주당 쪽 표가 많이 나오는 주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이제 흑인 인구도 꽤 되면서 나름 잘 사는 주고, 이 전통적인 산업과 또 신규 첨단 산업이 잘 아우러진, 생각보다 사람들은 잘 몰라서 노스캐롤라이나 잘 사는 주예요. 조사해보니까 어때? 또 생각보다 강한 산업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직물 산업이라든지, 그치. 그 다음에 바이오도 꽤 강성이고, 그 다음에 과거에 그 이제 미국에서 기업 활동하기 좋은 주로 또 선정된 도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섬유공학 하면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넘버1이야. 뭐 그 다음에 여기 또 우리가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그 듀크 대학도 여기 있고, 또 노스캐롤라이나 셰퍼힐, 뭐 이 통계적 기법의 강자지, 또 여기 대학들과 산업 협력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이 소위 말하는 미국에서 이제 부자 동네 잘 사는 주의 기준 중에 하나가 포춘 500가 몇 개 있냐는데, 여기 이 주에 꽤 많을 거야. 그래서 근데 여기가 원래는 공화당이 당연히 이기는 거였는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 성향표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공화당도 좀 당황하고 있다고. 그런데 당연히 더 힐은 무조건 여기는 트럼프가 이긴다. 65%. 그런데 네이트 실버의 얘기가 골 때려. 이기긴 이기는데 2%밖에 차이 안 난다. 오차 범위 내에 있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최근에 노스캐롤라이나도 히스패닉 인구 유입이 많았어. 지난 10년 동안. 그래서 백인 인구 비중이 점점점 감소하는 주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투표성이 많이 바뀐 거야. 그리고 또 아시안도 많이 들어왔고. 이것이 과연 실제 이번에 대선에도 위력을 발휘할지는 사실은 아직 모르겠어. 나는 근데 노스캐롤라이나 기대치는 나는 높진 않아요. 왜냐면 나 같은 경우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우세하게 보인지, 최근에 나도 그런 청에 들어오면서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그렇게 대세를 뒤집을 정도일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워낙 여기도 보수세가 센 데라서. 여기는 나는 보류예요. 보류고 모르겠다. 오늘 얘기하려는 것에서 제일 내가 이제 핵심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펜실베니아.